공부하는 사람들은 네. 내일간을 먼저 쓰는 거예요. 네. 이런 건 김동현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죠. 네. 나는 정화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저기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따뜻한 사람. 따뜻하고 배려 있고. 좋은 거 다 갖다 줬어. 섬세하고. 봉사 연습했어요. 봉사. 또 어떤 사람이야? 조금 예민하나? 난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또 어떤 사람이야?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 따뜻하고 보살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그럼 보살핀다. 그럼 우리 돌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 이것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또 정화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정화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 강의하시는 분들은 천간지지 하시는. 그럼 천간지지만 12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언제 배워? 언제 배워? 그런데 이 정화라는 것은 맨 먼저 큰 틀에서 볼 때, 자, 이건 화에 해당이 되죠. 네.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 다른 사람은 마이너스로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주요 계산으로. 음화에 해당되는. 그리고 더 큰 틀에서 보면, 양의 기운이죠. 네. 화니까. 그러면 나는 큰 틀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음화니까 이렇게 막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내면적으로는 양의 기운을 사람. 속마음은 어디 가서 스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대지는 않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이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이제 프로가 될 사람들이니까 항상 일간을 먼저 본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눴더니 나는 무슨 월에 태어났어? 저기.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자월에 태어났어요. 11월. 운명 11월. 자월에 태어났어. 자, 자월의 정화는 어떤 사람이에요? 추운 거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자, 우선은 우리가 저도 이런 얘기는 안 좋아하는데 억구로 보면 자월에 정하니까 신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월은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힘을 얻지 못했어.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불이니까 이 정화는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는 수기운이 아주 강할 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정화에 이게 이제 12 이렇게 보면 4월 정화가 있을 거고 5월 정화가 있을 거고 묘월 정화가 있을 거고 6월 정화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나는 원래 이 수의 정화, 이 자월의 정화잖아요. 근데 원래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여기 목화에서 태어났으면 힘을 좀 얻었을 텐데 자월 정화라서 힘을 얻지는 못한 거죠. 그리고 이 자월 안에는 뭐가 있다? 임자. 임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음대가 조금
조금 느낌이 이제 달라졌죠. 자월정화인데 이미 볼 때 나는 여기에 십성이 뭐예요? 그거 더 전. 관성, 자, 관성, 이제 관, 이거는 정관. 네. 자수니까 음수잖아, 그렇지? 음수야. 음수면 이게 정관이 되죠, 그죠? 여기는 정관이 될 거고 여기는 편관. 편관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10, 2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편관이 월지에 있었던 거죠. 자수가 편관이죠, 편관. 제가 보내드릴까? 마지막에. 자수가 편관. 제가 여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떤 자야? 임자야. 임자. 그러면 이렇게. 자, 여기에도 수고, 여기에도 수에 해당하네. 근데 이 수는 어떤 수? 이거는 양수. 이거는 양수잖아요. 양수야. 그러면 이 천간의 임수와 정관, 편관. 자수는 서로. 네. 이건 이제 이 자수가 수가 이렇게 투간됐다, 투출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 우리가 격은 하지 않았지만 십성격에서는 이게 정관격. 정관격이 되겠죠. 그냥 이 자수를 자수가 편관이면 편관격이 되겠죠, 그죠? 자수가 자수 편관. 그러면 이 격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 직장이 단단한 사람, 튼튼한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한자 읽어가면 돼요. 사주 8글자를 다 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이렇게 글자 한자를 가지고 이거 풀이하다 끝나는 사주팔자를 이렇게 감명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순서에 맞게 일간을 먼저 읽어주시고 월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보면 좋을까요? 일지. 나랑 가까운 놈부터 보는 거야. 나랑 가까운 놈. 그러면 정미네요. 정미. 자, 이 글자는,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는 리터를 이렇게 생하는 것. 나의 가까운 상대를 대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되면 이게 식신인자예요. 쭉 내려가면 나는 어떤 사람? 늘 나는 항상 궁리가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먹고 살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늘 연구하는 사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 남에게 뭔가 주는 사람, 내 에너지를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 공부를 한다면 상관이 좀 넓게 한다고 하면 나는 좀 깊게 공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글자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일지잖아요, 그죠? 일지하고 월지가 원진선. 토극수잖아요, 그죠? 또 잠이 원진. 원진이라고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그런 신탈 나 몰라 나 다른 거 다 모르고 해도 뭔가 부딪힌 네. 일지와 월지가 부딪혀요. 여기에는 배우자궁이고 여기에는 부모궁이고 부모와 배우자궁이 근데 누가 세 여기서? 임자가 세죠, 그죠? 임자가 부모궁의 영향력이 일지궁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게 부딪힐 수 있겠죠, 그죠? 근데도 쉽게 이렇게 정이 그래서 이 미토 역시도 만만치 않게 부딪히니 그러면 여기는 내 활동 공간이잖아요. 여기에서 부딪히니 때로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러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을 수 있겠다라고 네 글자만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직업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직업이 안정된 사람. 하지만 늘 부딪힘이 있는 사람.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걸리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나는 바로 섰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이 정을 기는 이 정은 내 속마음은 비견의 마음이 있을 거고 을목이니까 편인의 마음이에요. 자, 기토니까 어떤 마음이야? 식신의 마음이야. 그러면 이렇게 편인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대상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늘 있어. 진짜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들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가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늘 만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 공부를 저절로 하는 거죠. 저절로. 때로는 강제로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고맙습니다. 해야 돼. 응?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졌길래 이렇게 저분이 나를 공부시켜주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내자에 익은 거야. 근데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내자 읽었는데 또 꺼졌네. 제가 잠깐만 꺼뜨려. 이게 그래서 이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지금 8글자를 다 해야 되잖아. 우리가 상담 시간은 보통 25분을 넘기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요? 왜요? 1시간씩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언제 부자 될래? 상담은 또 30분 기준이면 25분 내에 해야 5분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다음 손님 받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8글자를 빠르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5분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음 손님 그 사람의 기운을 좀 떨어내고 그래야 1시간에 2명 상담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상담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말을 거. 너무 길게 하면 진 빠져요. 그래서 궁금하면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하고 딱 끝내야지.
정사거리네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민이고, 자, 나머지 두 글자는 또 쉴 때 보자고요. 나머지 두 글자는.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에 제가 늘 중요시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 두 번째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 세 번째는 뭐라 그래? 중심이 중요하다. 그래. 이 하나하나의 관계를 한번 쭉 보세요. 자, 여기에는 좀 센 글자고, 그죠? 이 사 역시도 변화가 큰 글자죠, 그죠? 여기 인도 좀 변화가 큰 글자죠, 그죠? 그래서 이걸 주체로 해서 이 지지가 내 환경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자하고 사도 이 관계가 막상 아름답지 않죠. 아니, 이 충은 오하고 충이겠죠, 그죠? 오하고 충인데 이 화와 물의 불과 물의 관계니까 여기는 조상궁인데, 네, 부모궁과 여기를 내가 유년기로 보면, 이게 청소년기로 보니까 이 흐름이 이때는 불의 기운이었어. 초년기 물의 기운이었어. 정미도 이걸 화로 볼 수 있죠? 네, 미터를 화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야 돼? 인의 시기를 살아야 돼. 이 인은 나한테 어떤 거야? 정인의 시대에 비해. 그러면 이 정인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공부하니까 노력에 비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하기만 하면 아무튼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대우를 받아. 하기만 하면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그런데 자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민이니까 이 정인이 아주 강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임과 여기는 수의 기운이고 여기는 화의 기운인데 다행히 수생목해서 목생화해주죠. 그래서 인생 후반기로 갈수록 공부를 하기만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지금 교사죠? 네, 교사예요. 앞으로 겸임 교수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흐름이. 네. 안 하면 소용없어. 안 하면 소용없어. 자, 일지궁이 좋지 않으니 배우자를 얻으면 내가 하는 일이 부딪힘이 있거나 지체되거나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할 거면 누구 남자 하나 만나서 고생 지지리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잘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오늘 네 글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살짝 보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뭐 복잡하게 막 사주를 설명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 뭐 신살이 어떻고 뭐 이게 공망이 어떻고 12운성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음양오행의 소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고 주장했던 분이 저희 선생님이고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냥 그렇게 감명을 하고 그러면 좀 이 관계로 보면 좀 덜컹덜컹하죠, 그죠? 응. 그래서 어떤 글자가 내 사주에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지 이렇게 수가 화가 싸워. 수가 화가 싸운다는 거는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의 갈등을 어떤 글자가 잡아줄지 그렇게 중심을 그래서 이 관계를 글자간에 한번 이 사람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수와 화의 대립인 거야. 여기 수화의 대립이에요. 여기 수화의 대립. 늘 정신 위에서 대립인데 정신적인 내적 갈등이 늘 있는 사람. 직업은 안정된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상담을 왔으면 야, 네 마음을 잘 써 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래? 이게 타고난 걸 어떻게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 편의 역할을 해줘요. 엄청 감사하죠. 네. 또 나랑 직장 생활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편인의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아파요. 직장 동료도 괜찮은데. 그래서 사주팔자가 전부는 아닌데 없다고도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전혀 몰라. 그렇죠. 전혀 모르는데 글자 한 자가 얘기해주고 두 자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궁금한 건 여기 뭐가 중요해? 나한테 재운이 있나? 재운이 없어. 재운이 없어요. 결혼 운이 있나? 이거 봐야 되고 또 부모 운이 있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늘 궁금한 거. 근데 이런 거 보려고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구성으로 또 오늘 수업 내용이 구성이구나.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제가 뭐 사주팔자 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구성에서도 우리가 년과 월을 가지고 하는데 년과 월을 가지고 해도 년, 월, 일, 시를 다 표현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년, 월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일시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년은 일시로 보나 이렇게 보나 일시만 갖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재밌다 말았죠, 그죠? 재밌었어요. 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김정현 선생님 강의를 3년, 5년, 10년을 들어도 내가 사주팔자를 탁 놓고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그렇게 읽어주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 아직 저 초보라서. 아니, 초보가 지나고 연구반에 가도 따로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비싼 수강료 내도 잘 안 가르쳐줘. 왜냐면 그분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공부는 원래 이제 혼자 하는데 혼자 하면은 좀 공부가 이상해져요.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하잖아. 강단 선생님하고 공범님하고 오늘 이제 그레이스님하고 모여서 하면 이제 혼자 하면 자꾸 자기 생각이 맞는 줄 알아. 근데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선생님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런 책을 보았고 다 다르잖아요. 공범님 보신 책이 다르고 강장현님 보신 책이 다르고 뭐 제가 본 책이 다르고 다 하니까 각각의 우리 안태욱 박사 저 선생님을 많이 이제 보신 방향형님이나 저처럼 고혜정 쌤이나 뭐 나원 스님이나 또
밖에 다른 분들 명리가들의 책을 공부하고 또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원전을 함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볼 때마다 맛이 달라. 원전 1독 할 때, 3독 할 때, 10독 할 때, 볼 때마다 그렇게 하고요. 오늘 할 내용은 이건 지난 시간 복습도 하고 갈까요? 아니면 오늘 강의만 하고 갈까요? 복습도 하고 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늘 복습을 하는 주의예요. 많이 배우는 것보다 하나를 알아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나중에 편해요. 진도는 느린데 나중에 되면 뭐 아는 것 같은데 말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져. 그럼 입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몰라서 입이 안 떨어져. 아리까리 해가지고 내가 본 게 맞나 틀리나라는 약간의 어떤 의심, 자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화면에는 저희 첫 시간인데 이제 빛과 어둠의 세계예요. 빛은 양이고 어둠은 음이고, 그러니까 음양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를 늘 갖고 계시라는 거. 구성의 숫자에서도 음수와 양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비트라고 하는, 비트코인 말고 그냥 비트, 이런 게 이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상이 누구든, 내 부모든, 내 직장이든, 이 사회든, 그냥 내 생각에는 아까 이제 물어보셨던 거, 올해 선거가 음양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양을 현재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음은 거기에 대항하는 야당이 되겠죠, 그죠? 이게 여당이라고 하면 음양으로 치면. 근데 올해 운은 사의 운이에요. 이 사는 변화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음양이 굳이 꼭 구성으로 안 보아도 이렇게 한자만 봐도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변화가 여기에 을사니까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떤 변화? 큰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좋냐 나쁘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이게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아마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구성 역시도 거기에 어떤 목적사를 내가 어떻게 배당하느냐에 달려있어. 제가 있잖아요. 공부가 깊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게 내 일인데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것이 음양으로는 어디에 배속이 되고 또 그것을 오행으로 표현했더니 이게 자 양인데 그러면 목화에 배당을 시켰을 거 아니야, 내 지금 목적사가. 근데 그게 뭔가 조금 더, 자, 목은 이런 형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우리가. 불은 이렇게 이런 형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디에 양에 해당되는데, 자, 이거는 승강의 개념이고, 이거는 개합의 개념이야. 어디에 내가 내 목적사를 배당할 건지.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여기래.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게 있어? 병화하고 정화가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밝은 빛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면 내가 그 목적사를 병화에 할당을 할 거고 뭔가 열기를 갖고 있거나 뭔가 어떤 언변을 갖고 있거나 이렇다고 하면 정화에 배당을 할 거고 이렇게 배당을 해서 그러면 그 변화를 알 수 있겠죠. 오, 행이니까 화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대상에 따라서 화가 갑을 만날 때 화가 이렇게 화를 만날 때 각각 그러니까 화가 경금을 만날 때의 마음 화가 임수를 만날 때 이걸 나눴더니 을을 만날 때 정화를 만날 때 신금을 만날 때 여기 개수를 만날 때 그 마음이 각각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일에 이렇게 배속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배속을. 그러면 내 마음을 알 수 있어. 병화가 갑을 만나면 인성의 마음이 내가 드러날 거고 병화가 병화를 만났더니 비견의 마음이 들어올 거고 병화가 경금을 만나니까 재성의 마음이 들어올 거고 임수를 만나니까 관성의 마음이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건이든 공간이든 시간, 공간, 사물, 사람.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밝히는 거잖아. 내 일간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렇게 구분하는 내 어떤 생각이 정해지지 않으면 사건 따로 또 사주 따로 놀게 돼요. 내가 지금 병영님이 아팠어. 아픈 거는 음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 사고, 수술은 어디에 해당돼요? 금에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 신경성 질환은 보통 간목이나 을목에 해당이 될 거고 이렇게 자꾸 배속하는 연습이 돼야 이게 조금 내 마음에 와닿아요. 이거 그냥 책으로 아무리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워도 이게 와닿지 않아. 이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귀찮아. 그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인성의 그런 마음들인데, 자, 공부 하나만 갖고 해도, 공부 하나만 갖고 해도 공부가 다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식상의 공부도 있고, 인성의 공부도 있고, 관성의 공부도 있고, 비겁의 공부도 있을 거고, 다 제각각일 거야. 이 공부라 하더라도 같은 공부겠냐고. 그래서 하나의 목적사를 두고 거기다가 각각 배속을 내가 시켜보는 연습을 자꾸 좀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했잖아. 지금 당장 그냥 차려서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이제 물론 뭐 리스크가 뭐 없지 않을 수 있겠지만서도 아무 문제 없다. 제가 구성 오늘 배워서 내일 가서 써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시간에 했던 게 이렇고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게 검은 고죽을 조율하는 거가 같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늘어져도 안 되고 그래서 설령 내가 조금 아까 이제 형님하고 한 얘기요. 형님이 요즘 다운된다 이렇게. 그러죠. 수술하고 뭐 힘이 있겠어. 괜찮다. 조금 다운돼도 괜찮고 조금 업돼도 괜찮고 어차피 이런 것들은 변화에 간다.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학을 배우는 게 변해간다는 거잖아요. 내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어도 그냥 변화해요. 우리가 15살 때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 근데 15살에 사주팔자를 봤으면 아까 이럴 거라고 상상해 주시죠. 근데 이렇게 뭔가 상상할 수 있으면 그 격을 조금 올릴 수 있겠죠. 내가 15살에 내 사주팔자를 조금 알아가지고 내 사주의 격을 조금만 스텝업 할 수 있는 거. 많이 이렇게 스텝업 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는데 우리는 다 아마추어예요. 우리 프로 입단만 해도 좋잖아. 우리가 설령 뭐 이창호가 안 되고 뭐 이세돌이 안 되고 신진서가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마추어에서 프로 입단만 해도 좋잖아. 그게 이런 걸 알았더라면 공부를 조금 더 격있게 했을 텐데. 조금만 더. 내가 중학교 졸업했다 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보자. 내가 전문 학교 다녔으면 학사학위만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한 걸음만 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게 무슨 뭐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운명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걸 공부하려고 또 하나는 내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이거 공부해서 이거 배워서 뭐 할까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요즘에는 뭐 챗 GPT가 사주도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데 저희 이제 공부하는 뭐 수많은 학생들 또 뭐 박사님들 공부 열심히 해도 내 마음 안 편해져요, 잘. 근데 이게 변화하는구나. 계속 어디까지? 우리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60 정도까지 사주팔자를 받고 지금은 아마 90까지는 봐야 될걸요. 언젠가는 아마 120살까지는 사주팔자를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또 공부를 너무 잊으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대요. 무명에 빠진다고. 그래서 저도 늘 제가 첫 시간 강의를 늘 이렇게 복습하냐면 저도 한 주일 지내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가볼게요. 또 두 번째 강의 이걸 거예요. 또 저희 이제 구궁도를 자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궁도를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9개의 숫자를 배속했더니 중앙에는 5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5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이렇게 중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숫자적인 의미. 이 중의 의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는 1차 완성수가 되겠죠. 우리가 음양에서 분화하면 사상이잖아. 거기에서 중간에 5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중앙에 토를 이렇게 배대해서 한 것처럼 5라는 숫자가 구성에서도 중앙에 떡하니 위치하더라. 그랬더니 그 순서는 낙서의 순서대로 6, 7,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희도 그동안 여태까지 한 수업이 된 이거야. 그래서 이걸 주역의 대상으로 했더니 이건 넣을 게 없어. 중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건이라는 거. 삼량을 이렇게 배대했어. 여기에는 삼음을 이렇게 배대했어. 이렇게. 응? 자, 여기에는 감. 이렇게 이걸 배대했고 위쪽에는 또 여기하고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배대했어. 자, 여기에는 간. 이렇게 배대했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배대했어. 자, 여기에는 이게 진이잖아요. 이렇게 배대했어. 또 반대쪽에는 8번이 틀렸어요. 네? 8번이 간이 여기 위태롭게 가자. 여기가 높은 산을 의미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 다야, 이게 다 한 거. 지금 4강까지 한 거 중에.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의미가 있더라. 이걸 뭐라고 그랬다? 오황토성. 토성이라고 그랬어. 이걸 600금성. 금성이라고 그랬어. 이것은 칠적금성. 금성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800토성. 토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구자화성. 화성이라고 했어요. 이걸 토성. 토성이라고 했어요. 사록목성. 목성이라고 했어요. 삼평 목성. 목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목과 금은 2개씩 있죠, 그렇죠? 자, 토는 2, 5, 8 이렇게 쭉 3개씩 있어요. 수화는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의미들, 이걸 계절적으로 이해해도 되고, 자, 여기는 봄이죠. 여기는 여름이죠. 여기는 가을이죠. 여기는 겨울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들이 각각 담을 수 있겠죠. 뭔가 봄에는 뭔가 시작하는 의미들이 있을 거고, 가을에는 뭔가 수렴하는 의미들이 있을 거고, 겨울에는 뭔가 저장하고 견디고 뭔가를 다시 재생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거고, 하는 뭔가를 밝히고 활짝 꽃피고 이런 의미들이 있을 거라는 거. 저희들이 지금 한 걸 뭐 대부분 다 복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름들, 자, 여기에 봤더니 이걸 손궁이라고 하고, 이걸 중궁이라고 하고, 이걸 건궁이라고 하고, 태궁이라고 하고, 이것을 간궁이라고 하고, 리궁, 감궁, 곤궁. 궁궁.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료들은 있으니 저희들이 필기를 안 해도 되는 편함이 좀 있죠, 그죠? 보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외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염정성이다, 누곡성이다, 타금성이다, 좌보성이다, 우보성이다, 탐랑성이다, 검성이다, 녹전성이다, 녹성이다.
자, 이런 의미들이 그 중에 있더라라는 거. 자, 일백수성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 자,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 이런 의미들이 있더라. 자, 오왕토성. 자, 육백금성. 칠적금성. 팔백토성. 자, 구공도 실습 이제 다 외우셨어요? 왼손에? 왼손에 5, 6, 7, 8, 9, 1, 2, 3, 4, 5. 올해는 2, 3, 4, 5, 6, 7, 8, 9, 1, 2. 그러니까 요즘에 그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대의 본명성을 내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운세를 알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에서 문익이님이 못 나오셨는데 그분의 위치가 올해 조금 위치가 좋지 않았었죠, 그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자, 저희들이 쓰는 것은 위에 있는 후천팔계도를 쓴다. 본래 모양은 선천도였다. 뭐 건은 하늘이다. 태는 연못이다. 미는 불이다. 지는 뭐 우레다. 소는 바람이다. 강은 물이다. 가는 산이다. 고는 땅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 3강 보실까요? 팔자 구성을 저희가 3강에서 했었고요. 제가 표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한 10번 정도 직접 손으로 그려봐라. 이게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막상 또 쓰라하면 잘 못 써요. 네,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실제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번 직접 계산도 한번 그려보고 왜 이런 그래서 건을 건삼년 태상절 이허중 진하련 소나절 강중년 강상년 곤삼절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외웠더라. 그리고 이제 숫자 색깔 요즘 이제 뭐 이 색깔을 가지고 옷도 입고 집안 인테리어도 하고 이렇기는 한데 나쁘지 않아요. 이 색깔이라고 하는 건 빛이잖아. 예를 들자면 자기 색깔, 내 색깔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병화의 색깔과 정화의 색깔은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죠? 형님은 임수의 색깔과 저는 무토의 색깔과 조금 달라요. 그러면 내가 내 색깔을 입을 때 빛나요. 웃기죠? 때로는 이 색깔을 빛나게 해주는 색깔. 자, 이 병화의 색깔은 무량한 빛으로 볼 수도 있고 붉은색으로도 볼 수도 있고 따뜻한 색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 자, 형님은 수의 색깔이야.
수의 색깔은 흑색이죠, 그죠? 근데 이걸 생하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흰색. 금색이죠. 금색은 흰색. 흰색이죠. 형님은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인 거지. 그럴 때 더 빛이 난다 그러는 거야. 내 색깔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거나 이 생해줄 때 그런 색깔을 내가 할 때 내가 더 빛나더라, 빛이 나더라. 그리고 질병론에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뭐 이게 뭐 이걸로 뭐 다르냐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뭐 0.01%의 차이. 그러잖아요. 100m 달리기 하는데 1초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0.01초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색깔도 잘 쓰시면 뭐 백을 고른다든지 남자는 자동차의 색깔을 고른다든지 내가 늘 제일 많이 접하는 색깔. 사실은 그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친구류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류. 빠른 같은 8시간 누워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당장 또 지나갈게요. 좀 더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런 뜻이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자, 본명물 특징. 이건 이제 본명성이에요. 근데 본명성이 내 특질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돼요?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월명성이. 사주에서도 뭐가 중요해? 월이 중요해요. 신간, 신약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월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본명성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본명성과 내 성격 다른데요? 들여다보면 아주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들여다보면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는데 드러나는 것은 이제 월명성을 하면 조금 더 드러나요. 그래서 쭉 보았고요. 이렇게 또 생각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흉사를 했어요. 그죠? 이쪽 화면을 좀 써볼까요? 이거 너무 간단하다고 그랬죠? 조선의 흉사는 몇 개 안 된다. 첫 번째가 제일 큰 게 뭐다? 오황살이다. 오황살은 숫자 5가 위치한 거. 두 번째는 오항의 대칭이 되는